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7세가 된 간호사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도 충격적이었던 5년간의 기록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제 남편 지훈이와는 대학병원에서 만났어요. 저는 간호사였고 지훈이는 병원 신축 공사를 담당하는 건축 엔지니어였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훈이는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간호사님, 공사 소음 때문에 환자분들이 불편하시죠? 최대한 조용히 하려고 하는데 완전히 소음을 없앨 수는 없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오히려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혹시 괜찮으시다면 커피라도 한 잔 드릴까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3년간의 연애로 이어졌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지훈이는 정말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배려심 깊고 가정적이고 무엇보다 저를 정말 사랑해줬어요. 신혼 3개월은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오늘도 사랑해,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해주는 지훈이가 있었고 퇴근하면 수고했어, 우리 아내라며 반겨주는 지훈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날은 화요일이었어요. 지훈이가 현장 점검을 나간다고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었죠. 여보, 오늘 현장 점검 때문에 좀 늦을 수도 있어. 저녁은 걱정 말고 먼저 드세요.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게 지훈이와 나눈 마지막 정상적인 대화였어요.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병원에 응급 환자가 실려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환자가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있었어요. 환자는 김지훈 씨 34세 남성이고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급히 응급실로 뛰어갔는데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지훈이를 보는 순간 정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사 선생님, 제 남편이 어떻게 된 건가요? 부인이시군요. 일단 뇌출혈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긴급 수술을 해야겠어요. 살 수 있는 거죠? 괜찮아지는 거죠? 의사 선생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수술실로 향했어요. 그때부터 제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끝났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하신 말씀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뇌 손상이 너무 심해서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심한 경우 계속 혼수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시댁 식구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지훈이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로 말이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시아버님이 크게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화를 낸들 어떻게 되는 일은 아니었죠.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지훈이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의사들도 점점 회의적인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도 반응이 없네요. 사실상 깨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수정아, 이제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아직 젊은데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훈이는 이제 사실상 끝난 거야. 너까지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재혼을 생각해봐. 재혼이라니. 결혼한 지 겨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제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데 재혼을 생각하라고요? 어머니, 전 끝까지 기다릴 거예요. 지훈 오빠는 분명 깨어날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1년? 2년? 10년? 너도 나이가 있는데.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3년간 사랑했고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결국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지훈이 간병에 전념하기로 했어요. 수정 씨, 정말 회사를 그만두실 건가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네, 결정했어요. 제 남편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저는 하루 종일 병실에서 지훈이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의식이 없는 지훈이에게 말을 걸고 책을 읽어주고 좋아하던 음악을 들려주면서 말이죠. 지훈아,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 내가 좋아하던 가을이야. 빨리 깨어나서 같이 단풍 구경 가자.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드라마 재방송을 봤어. 기억나? 우리가 같이 보면서 웃었던 그 드라마 말이야.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어요. 지훈이가 들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어요. 직장을 그만두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죠. 지훈이 회사에서 나오는 산재보험금과 제가 모아둔 적금으로 버텨야 했어요. 더 힘든 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수정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차라리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잖아. 너까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락을 끊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위로해주고 도와주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정아, 엄마 아빠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워. 지훈이는 좋은 아이였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생각해야 해. 엄마, 전 괜찮아요. 지훈 오빠를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현실을 봐야지.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지훈이가 깨어날 거라는 희망을 놓을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지훈이는 여전히 같은 상태였어요. 의사들도 이제는 거의 포기한 상태였죠. 보호자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깨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3년째가 되자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어졌어요.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결국 신혼집을 팔아야 했어요. 여보, 미안해. 우리 집을 팔게 됐어. 하지만 괜찮아. 난 어디서든 괜찮으니까 빨리 깨어나기만 해.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지훈이와 함께 꾸몄던 신혼집, 행복했던 추억들이 담긴 그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4년째에는 정말 극한의 상황에 처했어요. 우울증도 심해져서 상담 치료까지 받아야 했고, 때로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느 날 밤 병실에서 지훈이를 바라보면서 정말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지훈아, 정말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 나도 정말 힘들어. 하지만 널 포기할 수는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때였어요. 지훈이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본 거예요. 지금 움직인 거야?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간호사님, 간호사님, 지금 제 남편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정말요? 잠깐만요. 의사 선생님을 불러올게요. 의사 선생님이 와서 검사를 해보니 정말로 미세한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랐네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반응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아직은 미세한 반응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희망이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보인 반응이었으니까요. 그 후로 점진적으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 움직임이 더 확실해지고 가끔씩 눈꺼풀도 움직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지훈이가 눈을 뜬 거예요. 지훈아, 지훈아, 깨어났어? 5년 만에 뜬 지훈이의 눈을 보는 순간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지훈이가 저를 보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죠? 그리고 당신은 누구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5년을 기다렸는데 지훈이가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니. 지훈아, 나야.
수정이야. 내 아내. 아내? 저 결혼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의사 선생님이 급히 와서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외상성 기억상실증입니다. 사고 이전의 기억 중 일부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특히 최근 몇 년간의 기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저와 결혼한 것도 기억 못한다는 말이에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재활을 통해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지훈이는 정말로 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언제 결혼했는지, 함께 보낸 시간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죄송한데,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언제 결혼했다고 하셨죠? 5년 전이야. 우리가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사고가 난 거야. 5년 전. 그럼 제가 5년 동안 이렇게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응. 지훈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타인을 보는 눈빛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지훈이가 저를 거부한다는 거였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을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지훈아, 이게 집이야. 우리 집 말이야. 아니에요. 제 집은 여기가 아니에요. 부모님 집에 가고 싶어요. 지훈이가 기억하는 건 결혼 전까지의 일들 뿐이었어요. 저와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한 기억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그날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감정적으로는 완전한 남남이 된 거였거든요. 재활 치료를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지훈아, 이 사진 봐. 우리 결혼식 사진이야. 죄송하지만 정말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정말 저예요? 그럼 이 노래는 어때? 우리가 좋아하던 노래야.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무엇을 해도 지훈이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 대해 점점 더 거부감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모르는 사람이 계속 이러시니까 부담스러워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5년간 기다린 제가 이제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몇 달간의 재활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훈이의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의사들도 점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죠. 기억이 돌아올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요? 네. 때로는 너무 충격적인 기억의 경우 뇌가 스스로 차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병실에 낯선 여자가 찾아온 거예요. 지훈 오빠, 정말 깨어나신 거예요? 그 여자를 본 지훈이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민경이, 민경이구나. 정말 오랜만이다. 지훈이가 그 여자는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면서 말이죠. 누구세요? 제가 물어보자 그 여자가 대답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경이라고 해요. 지훈 오빠와 친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지훈이와 민경이가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오빠, 그때 우리가 제주도에 갔던 거 기억나요? 물론이지. 그때 정말 행복했잖아. 제주도? 지훈이와 저는 제주도에 간 적이 없어요.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갔는데. 그날 밤 저는 지훈이에게 물어봤어요. 지훈아, 민경이가 누구야? 친구야. 왜? 그냥 너무 친해 보여서. 지훈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지훈이가 재활 치료를 받는 동안 병실 정리를 하다가 지훈이 옷 주머니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작은 수첩이었는데 지훈이가 사고 전에 쓰던 일기장 같았어요. 호기심에 열어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수정이와의 결혼 생활이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다. 너무 성격이 안 맞는 것 같다.
민경이를 만났다. 역시 민경이가 나를 더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수정이에게 이혼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민경이와 제주도에 다녀왔다. 정말 행복했다. 이게 진짜 사랑인 것 같다. 일기장을 읽으면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지훈이가 사고 나기 전에 저와의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여자와 불륜을 하고 있었다는 것. 5년간 제가 지킨 사랑이 사실은 일방적인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민경이가 또 병원에 왔어요. 그때 저는 지훈이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지훈아, 솔직히 말해줘. 민경이가 정말 그냥 친구야? 지훈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뭐가 미안해? 사실, 민경이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그럼 나는 뭐야? 수정아, 미안해. 나도 모르겠어. 기억이 너무 뒤죽박죽이야. 기억이 뒤죽박죽? 민경이는 기억하면서 나는 기억 못한다고? 그때 민경이가 끼어들었어요. 언니 죄송해요. 하지만 지훈 오빠는 원래 저를 더 사랑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사귀고 있었거든요. 뭐라고? 오빠가 언니와 결혼한 건 저랑 헤어진 후 충동적으로 한 거였어요. 사실 오빠 마음은 계속 저에게 있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그럼 지훈이가 저와 결혼한 건 그냥 충동이었다는 거예요? 지훈아, 이게 사실이야? 지훈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대답이었죠.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5년간 제가 지켜온 사랑이 대체 뭐였는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했는지. 다음 날 지훈이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지훈아,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 너 나를 사랑한 적 있어? 지훈이가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수정아, 미안해. 사실 나는 기억이 다 돌아왔어. 뭐라고? 한 달 전부터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 너와의 결혼, 함께 보낸 시간들. 다 기억해. 그럼 왜 모른 척 했어? 너무 죄스러워서. 사고 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나쁜 남편이었는지 알게 됐어. 민경이와 바람 피우고 이혼을 생각하고. 그런 나를 5년간 간병해준 너를 보니까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훈아. 그리고 미안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민경이에게 있어. 5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5년간 지켜온 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집착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수정아, 정말 미안해.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그만해.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날 저는 집에 돌아가서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더 이상 의미 없는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지훈이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지훈아, 여기 서명해줘. 수정아, 5년간 당신을 기다린 건 사랑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그만하겠어. 당신도 행복하세요. 지훈이는 눈물을 흘리며 서명했어요. 수정아, 정말 미안해. 너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미안하다는 말은 그만해요. 이제 우리는 남남이에요. 이혼이 성립된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5년간의 간병 경험을 살려서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5년간의 시간이 의미 없었다는 생각에 우울했고 새로운 시작이 두렵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5년간 한 일이 완전히 의미 없는 건 아니었다는 걸요. 비록 지훈이와는 끝났지만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진정한 사랑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도요. 1년 후 호스피스에서 일하면서
한 환자 가족을 만났어요. 말기 암 환자인 아버지를 간병하러 온 아들이었는데 정말 헌신적으로 아버지를 돌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간호사님, 아버지가 많이 아파하시는데 괜찮을까요? 걱정 마세요. 최대한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분은 정민호라는 39세 남성이었는데 혼자서 아버지를 간병하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힘드시죠? 혼자서 간병하시기가. 괜찮아요. 아버지가 저를 혼자 키워주셨으니까요. 이제 제가 보답할 차례죠. 그분의 말과 행동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이 바탕이 된 사랑 말이에요. 몇 달간 함께 아버지를 돌보면서 민호 씨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간호사님, 항상 감사해요. 아버지도 간호사님을 정말 좋아하세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도 간호사님 덕분에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이 편안하신 것 같아요. 민호 씨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는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그냥 동료 같은 관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됐죠. 수정 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와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좋아요. 민호 씨는 지훈이와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의 과거를 모두 알고도 이해해 주었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존중해 주었어요. 수정 씨가 5년간 남편분을 간병하신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했으니까요. 그래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수정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세요. 민호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어요. 지훈이와 있을 때처럼 불안하거나 의심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1년간의 연애를 거쳐 저희는 결혼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요. 수정아, 나는 내 과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오히려 그 경험이 너를 더 성숙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해. 고마워요, 민호 씨.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너를 지킬게. 다시는 혼자 힘들어하지 않게 할게. 결혼 후 저희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렸어요. 1년 후에는 아이도 태어났고 지금은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가끔씩 지훈이 생각이 나기도 해요. 하지만 더 이상 원망하거나 후회하지는 않아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얼마 전에는 우연히 지훈이 소식을 들었어요. 민경이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전 남편 소식 들었어. 결혼했다는데. 그래? 잘 됐네. 그 사람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민호는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제 과거에 대해 질투하거나 신경 쓰지 않아요. 지난주에는 호스피스에서 제가 5년 전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가족을 만났어요.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남편을 간병하는 아내였죠. 간호사님,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힘드시죠? 네. 주변에서는 포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포기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 아내를 보면서 5년 전에 제가 생각났어요. 그때 저처럼 절망적이면서도 희망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신의 인생도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불행해지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에요. 때로는 놓아주는 것도 사랑이거든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 아내에게 조언을 해줬어요. 물론 선택은 그분의 몫이지만 적어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기회는 주고 싶었거든요. 이제 저는 정말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과거의 아픔은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줬고 현재의 행복은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민호와의 결혼 생활은 지훈이와의 결혼 생활과는 정말 달라요.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싶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더욱 확실해졌어요. 민호가 아이를 보는 눈빛,
저를 대하는 방식을 보면서 이 사람과 함께라면 정말 행복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여보, 우리 아이 닮은 꼴 보니까 정말 신기해. 이렇게 작은 생명이 정말 예쁘죠? 우리가 만든 생명이라니. 수정아, 나는 정말 행복해. 너와 아이가 있어서. 저도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평범한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요. 지훈이와 함께 했을 때는 항상 불안했어요. 진짜 저를 사랑하는지 다른 마음은 없는지 계속 의심하고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민호와 함께 할 때는 그런 불안함이 전혀 없어요. 얼마 전에는 민호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수정아, 나는 내가 5년간 전 남편을 간병한 걸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너가 있는 거잖아. 과분한 칭찬이에요. 아니야. 정말이야. 그리고 그 경험이 없었다면 우리도 만나지 못했을 거고 지금처럼 서로를 이해하며 살지 못했을 거야. 민호의 말을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과거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한 거죠. 요즘은 호스피스에서 일하면서 많은 환자 가족들을 만나요. 그분들을 보면서 사랑에는 정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깨달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놓아주는 사랑, 함께 아파하는 사랑. 모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사랑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방적인 희생이나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만족일 수 있거든요. 제가 지훈이를 5년간 간병한 것도 결국은 제 자기만족이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지훈이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의 마음을 먼저 알아봤어야 했는데 저는 제 마음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자신의 마음도 돌아보시길 바라요. 정말 상대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인지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거니까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가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았거든요. 과거의 아픔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고 현재의 행복은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줬어요. 이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도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께는 꼭 희망을 잃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의 아픔이 언젠가는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올 거니까요.